나혜석의 긍정적인 평가는 당대 최초의 여성 예술가들 중 한 명이었으며 신여성 계몽 운동에 힘썼다는 점에서 21세기 현대에 더욱 고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나혜석은 유학 시절부터 소설, 칼럼, 강연 등을 통해 여자도 인간이다 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여성의 표본이었으며 그는 억압된 여성들을 대변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한 전 인류의 여성이다. 라는 주장을 글로만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끊임없이 주장하였지만 조선 총독부와 일제, 보수적인 지식인과 노인, 유학자 등은 모두 그의 견해를 외면했습니다. 섣달 대목, 초하룻 날이란 제목의 연작은 여성들의 일상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눈코뜰 새 없이 분주한 섣달의 풍경을 담고 있으며 계속해서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는 만평 형식의 목판화에도 신여성구 여성의 고달픈 일상에 대한 연민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는 명절이 여자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석이 1930년대 신문사파 섣달 대목으로 일찌감치 명절이 여성들에게 고단한 날임을 고발하였고 여기서 명절의 고단함을 지적한 것은 후일 명절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여성 지인들에게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알코올, 의존증 남편 등의 가정폭력이나 구타를 억지로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인권운동 및 여성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가부장제 사회의 부정적 요소와 모순을 꼬집고 이에 대항함으로써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시대를 변화하고자 하는 그녀의 행동은 지금도 존중받고 있으며 위인으로서 평가되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전부터 기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꾼이다. 모성애는 본능이 아닌 강요이다. 현모양처는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등등 본래부터 과격한 주장들을 해왔으며 이곳저곳에서 비판이 있던 나혜석은 불륜 사건 이후 유명한 이혼 고백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정조는 취미이자 자유다. 마이너스 불륜은 부부관계를 돈독히 만든다. 마이너스 성적으로 자유로운 창녀가 부럽다. 여창을 넘어 남창을 만들자. 마이너스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괴롭게 만든다. 마이너스 남자는 여자에게 정조를 강요하고 자신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마이너스 아이는 부모의 살을 좀먹는 악마다. 마이너스 모성애는 학습과 세뇌의 결과물이다. 마이너스 결혼은 여성의 지옥이고 임신은 불행이며 육아는 저주이다. 그녀는 이혼 고백장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과격한 성격의 내용들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주장하고 남성들을 비난했습니다. 허나 여성들의 옹호보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가부장제에 세뇌당한 결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로 이혼 고백서가 자신의 불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졌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 믿었다. 구밀반 남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남편이나 본부인을 어떻게 하지 않는 범위 한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할 감정이라 생각한다. 마이너스 배우자를 잊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의 정사를 벌이는 것은 죄도 실수도 아닌 가장 진보된 사람의 행동일 뿐이다. 즉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바람이 아니며 불륜은 정이 두터워지는 진보된 행위다. 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린이 자신을 먼저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던가 남자들은 첩을 들이면서 여자들에게 외간 남자를 사귀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남자들은 이기적이며 정조를 강요한다. 남자도 정조를 지켜야 한다. 라며 남성들의 모순과 외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반대로 본인의 모순과 외도엔 정조는 취미이다. 혼의 정사가 부부관계를 끈끈이 한다. 며 오히려 옹호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에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 만큼 평소 자신의 자식들을 악마라 칭했으며 육아를 저주, 임신은 불행이라고 표현했으며
더불어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회의 피해자라 칭하고 자식들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주장한 나혜석은 크고 작은 외도들을 저지르는 바람에 자식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로도 자식은 어미의 살을 파먹는 악마다. 또는 내 살을 먹고 자란 괴물들 등등 사상을 위해 자신의 자식들마저 부정하는 발언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녀가 당시에도 유명 인사다 보니 사남매는 제 엄마에게 악마 소리 듣는 애들이라는 주변의 시선과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어머니가 나혜석이란 사실을 숨겼으며 어머니가 자신들을 장애물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말년에 나혜석이 친자식들을 찾아왔을 때도 자식들이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들과 아버지를 욕하는 친모보다 새어머니를 더욱 좋은 어머니라 여기고 따랐습니다. 둘째 김진은 자서전에 나혜석이 그립지만 동시에 원망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고 나혜석이 파킨슨병과 실어증에 시달릴 때도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학계로부터 신여성이라 불리며 계몽운동을 이끈 위인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녀지만 이와 반대로 그녀가 외적으로 보여준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선 정말 위인으로 참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교과서나 TV 프로그램 등에서는 그녀를 시대에 저항한 여성운동가로서 묘사하곤 있지만 지금도 논란이 될 법한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과 말년에 보여준 본인의 내로남불적인 행태들로 인해 그녀를 신여성의 상징으로 치켜 세워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남성 중심 사회에 저항한 신여성이란 긍정적 평가와 극단적이고 이중적인 위선자라는 부정적 평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